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6년도 3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를 25문제까지, 20번 문제, 21번 문제서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26번서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배운 거 잠시 복습하고 문제풀이 진행할게요.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사람이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추는 거야. 21번 고장시 불편형 차전류가 평형 전류의 어떤 비율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답은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했습니다. 실제 비율 차동 계전기 많이 사용한다고 했고요. 트랜스포머에 대한 프로텍션이나 제너레이터에 대한 프로텍션, 트랜스미션 라인에 대한 프로텍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트랜스포머에 대한 프로텍션은 87T, 그러니까 T가 트랜스포머의 약자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에 대한 프로텍션은 발전기 해가지고 87G, 그 다음에 송전솔로 라인에 대한 프로텍션, 트랜스미션 라인, 송전솔로 87L이라고 했습니다. 라인, L은 라인.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요거 이 문제에서 위상변이 30도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Y 델타를 했을 적에 CT 결선은 그 반대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로 함은 Y 결선이 변압기가 Y 결선이면은 그 사이드에는 델타 결선을, 그 다음에 2차 측이 델타 결선이면 변압기 2차 측이 델타 결선이면은 그 사이드는 CT 결선을 Y 결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2번 달랏비가 큰 동기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라고 했죠. 단락 전류는 크고 임피턴스 작고 전압 변동률도 작고 전기자 반작용도 작은데 얘는 크다고 했기 때문에요. 23번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다이오드는 우리가 정전압은 제너 다이오드다. 24번 변압기의 철심에서 실제 철의 단면적과 철심의 유효 단면적의 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4번이라고 했죠. 점정률. 우리가 철심을 얼마만큼 유효하게 자석을 만드는 자석이 통과되는 자로로서 활용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번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반코 분쇄인데 반이 두 개인데 반 중에서도 기동형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반발 기동형. 오늘의 문제입니다. 26번 직류기의 파권에서 극수의 관계없이 병렬 회로수 A는 얼마인가? 이 문제가 나왔네요.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문제인데 답은 2번이죠. 파권은 항상 2.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중권, 병렬권, 분권은 병렬회로스 A는 항상 극수와 같다. 그래서 병렬회로스의 개수가 극수와 동일하게 되는 거고요. 파권 또는 직렬권 또는 직권은 병렬회로스 A는 항상 2다. 그래서 보통 N극과 S극을 포함하여 두 개의 병렬회로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이게 문제풀이 할 적에 우리가 파권이냐 중권이냐 가지고서 답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리면 안 되고요.
중권만 외우고 팝권만 외우면 안 되고, 문제에서는 중권을 주어질 때도 있고 병렬권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분권으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또 팝권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직렬권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직권으로 주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이 각각에 대해서 외워놓고 팝권도 2고 직렬권도 2고 직권도 2인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27번 변압기의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무부하 시험에서는 철선을 구하고 단락 시험에서는 동선을 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선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전압변동률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절연 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에는 요렇게 있어요.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에는 절연 간도를 측정하고 부분 방전을 시험하고 절연 저항을 측정하고 내전압 시험을 하고 유전 손실 측정을 합니다. 유전 손실 측정은 우리가 탄제트 델타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파괴 시험의 일종이죠. 변압기를 이게 열어보지 않고서도 얘의 유전 손실을 측정해서 우리가 절연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연 강도 측정은 절연 재료가 건들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측정한다. 그리고 부분 방전 시험은 절연 재료 내부에서 부분적인 방전 발생 여부를 측정하고요. 절연 저항 측정은 전압 인가 후 누설 전류 측정하여 절연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전압 시험은 with stand voltage 테스트는 전격보다 높은 전압을 일정 시간 인가하여 절연 성능을 확인한다. 유전 손실 측정은 절연 재료에 발생하는 유전 손실을 측정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알아볼게요.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이 있어요. 무부하 시험은 철선 및 여자 전류 측정을 하고요. 단락 시험은 동선 및 등가 임피턴스 측정을 합니다. 이거 문제 나왔었던 거예요. 무부하 시험은 여자 전류 측정을 할 수 있다. 단락 시험은 임피턴스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무부하 시험으로 우리 여자 어드미턴스, 여자 임피턴스를 알 수 있다. 여자 전류를 측정하니까 다 여자가 붙는 거예요. 어드미턴스와 임피턴스. 그 단락 시험은 동선이고 동선, 등가 임피턴스, 등가 리액턴스, 권선 저항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무부하 시험 해놓고서 여자 어드미턴스 구할 수 있는 것은 해갖고 찾는 게 나왔어요. 단락 거 다 주어주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압기는 우리가 잠깐 뭐 여기 내용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변압기는 우리가 ITP 인스펙션 테스트 플랜을 우리가 이제 변압기 제조사로부터 받아서 나중에 이거를 승인을 해주고, 제조사는 그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변압기에 대해서 이제 규격에 맞게끔 IEC나 IEEE나 안시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다 만들어졌으면은 변압기 제조사에서는 자체 시험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경우 이제 고객한테 발주를 내준 고객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입회 일자를 잡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FAT라고 하고 필드 억셉턴스 필드 팩토리 억셉턴스 테스트, 공장 이제 시험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는지를 발주자와 제조사가 입회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뭐 기준 충격 절연 강도나 그 다음에 뭐 온도 상승 시험이나 권선 저항 측정이나 극성 시험이나 뭐 이런 등등등을 다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 FAT에 대한 이제 승인을 해줍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유도 시험이나 이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이제 빌 테스트에서 이제 내충격을 우리가 가했을 경우 변압기가 이제 제작상에 이제 불량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비상에 걸리는 거고, 대부분은 제조사에서 제작이 제대로 되었다면은 대부분 다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변압기들이 우리 지금 사용하는 뭐 아파트나 빌딩이나 이런 데 변전소 그 전기실에 설치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전기가 풀부하로 운전하지 않는 한 20에서 30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보통은 30년 사이클을 가지고서 운전을 합니다. 단 유입 변압기는 오일을 잘 갈아줬다는 조건 하에서요. 22.9kV 변전소 같은 경우, 전기실 같은 경우는 몰드 TR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답은 3번입니다. 28번. 주파수 60Hz를 내는 발전용 원동기인 터빈 발전기 최대 속도는, 이거는 우리가 동기 속도 물어보는 거죠. 동기 속도는 NS는 P분의 120F, 요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120은 상수고 곱하기 60Hz에 여기는 극수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극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최소 극수가 2입니다. 그래서 2를 여기 폴에다가 P4에다가 넣으면은 3600rpm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9번. 직류 전동기 최저 절연 저항 값 메가옴은, 그래서 최저 절연 값은 이게 전격 전압을 100 플러스 1000 플러스 전격 출력으로 나눈 값이 최저 절연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죠. 요거는 그냥 식을 외워 놓으세요. 이건 그냥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말고 다른 변형식, 복잡한 변형식도 있는데 일단 문제에서 여기서 요 식으로만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 부분이 다시 나오게 되면은 제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전격 전압을 1000 플러스 전격 출력 킬로와트로 나눈 값이 우리 최저 절연 저항값 메가옴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게 문제가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중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있네요. 여기서는 권선이 가열될 수도 있고요. 무효순환 전류가 일단은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면 흐릅니다. 흐르는데 무효순환 전류가 이제 병렬 운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2대 이상을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걸 말합니다. 제가 있는 발전소 같은 거 세대가 병렬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무효순환 전류가 이제 한쪽은 흐르고 한쪽은 작게 흐르고 한쪽은 크게 흐르는 부분이 2대에게 생길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많이 흐르는 쪽에는 과열이 될 수가 있겠죠. 권선이 과열이 되고, 그 다음에 고압축에는 감자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기 때문에 동기화 전력이 생긴다가 답이 됩니다. 여기 동기화 전류도 아니고 동기화 전력이에요. 전력이 생긴다가 답입니다. 여기선 답이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여기 잠깐 밑에 읽어볼게요. 요거는 좀 새로운 문제네요. 우리가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고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건데, 여기 동기화 전력이라고 또 적어놨어요. 그래서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전력의 위상이 다른 경우 동기화 전류가 교대로 주기적으로 흘러 난조가 발생되고요. 주파수가 같아야 되는데 다를 경우는 출력이 요동치고 권선이 가열다. 이 문제도 나왔었죠. 파형의 갈등값, 고주파 무효 순환 전류가 흘러 과열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고주파 무효 순환 전류가 흘러 과열이 된다는 거는 어차피 전류가 높아지면 고주파도 파형을
좀 더 크게 이제 왜곡시켜서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열을 만드는 것처럼 아까 전에 제가 한쪽에 몰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과열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고압식의 감자작용도 일어나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면은 답은 3번이 됩니다. 근데 아닌 것이라고 했어요. 아닌 거. 그러다 보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력이고. 네, 오늘 16년도 3회차 이 과목인 전기기기 30번까지 문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1번서부터 35번까지 문제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